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견암 김영만입니다. 자, 그전과 조금 방식이 바뀌었죠. 앞에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쓰여진 걸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한자 한자 옆으로 놓고 이제 제가 글씨를 한자 한자 끊어서 써봤는데요. 느낌이 그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이게 이제 그리고 사람이 그 카메라 눈과 또 사람이 본 눈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일단은 그 왜곡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앞에 쓰는 거는 제가 평이하게 뭐 이렇게 그 리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평이하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활자체를 위주로 썼죠. 그런데 이 활자가 이제 이렇게 그 정립이 된 거, 글씨가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정립이 된 게 당나라 이후라고 합니다. 우리도 물론 조선조 때 글씨 이렇게 그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해서지만은 모양이 다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글씨를 쓰면서 그 자연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사뭇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크게 해서 한 자씩 보신 거랑 바로 넘어와서 이렇게 위에서 직부감으로 볼 때랑 느낌이 자연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획이 많으니까 좀 바짝바짝 좁히시면 되고, 이거는 이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방변보다 너무 크게 쓰게 되면은 글씨가 좀 왠지 허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 오른쪽이 좁아드는 형식으로 써봤습니다. 장자 이제 평이하고 중심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져왔죠. 이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 자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전이 없어도 웬만큼은 그래도 이제 외운 게 있으니까는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꼭 이렇게 한 번씩 찾아서 확인하세요. 자, 숫자죠. 여기다가 한글로 수 쓰고 여기 꼭 옆에 보면은 이게 자전 활용하실 때 앱 깔으신 다음에 여기 항상 한자 변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활용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이제 그 드리울 수가 나와요. 음, 저도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어떨 때는 이렇게 못 보고 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아이, 누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답답합니다, 저도 갑자기. 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찾아 나가시면 돼요. 이거를 딱 하나 찾아 놓고 할 걸 그랬어요. 조금 후회가 됩니다. 바로바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이 돋보기를 누르세요. 자, 그럼 이제 글씨가 쫙 나왔죠. 물론 여기 서체별로 다 돼 있어요. 초서, 행서, 해서, 예서, 전서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해설을 보는 과정이니까. 자, 글씨를 안정적으로 볼 때는 이런 아래를 이렇게 막는 스타일이 훨씬 더 이렇게 지금 쓴 것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재미는 있어요. 어,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번 터치를 하면은 글씨가 커지죠. 그럼 이렇게 각기 다른 자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차이점이 양쪽에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글씨랑, 자, 아랫부분은 똑같은데 이렇게 꽉 막아 놓는 글씨랑 느낌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본인 스타일로 찾아서 만드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리듬을 좀 줄 수 있어요. 가늘게 하고 굵게 하고. 그렇죠?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게 한 번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깨져서 그렇지.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반대로 여기 굵게 하고 가늘게 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붙을 필요도 없죠. 자, 이 그 화면에 보이시는 글자는 오른쪽이 길잖아요. 근데 저는 왼쪽을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길어야 되겠네요. 꽉 조여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바로 이제 비교가 되죠. 어떤 리듬도 있고 좀 자유롭고 이런 게 더 생기죠. 자, 오늘 네 자를 다 찾을게요.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활용하는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이거는 꼬질공이라고도 하고 또 팔짱낄공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는 조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뜻을 문장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전에서도 보면은 여기는 붙여놨죠. 근데 떨어뜨려서 반대로 좀 제 방변보다 좀 작게 구사를 했어요.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다, 안정감이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겠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와서 뿌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찍찍 뿌리면 글씨 경박해집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뿌리지 마세요. 뿌리면 안 돼. 뿌리면은 제가 경박하다고 표현했지만은 속되져요. 속되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이런 스타일도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타고 들어오고 점도 점 모양도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꼭 여기를 무겁게 하고 여기를 가볍게 해야 되는 법이 없으니까 이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더라도 되도록이면은 그냥 우리 그 연서회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 진행하는 방식 같이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너무 이렇게 그 방송 뭐 이런 쪽으로 맞추는 것보다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불편해서 못하겠어요. 자, 이거는 좀 훨씬 멋있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 점을 저는 두 개를 이쪽으로 뺐어요. 근데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엇갈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활자체에는 두 개를 이렇게 내렸죠. 아래로. 자, 여기서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순을 다르게 이걸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쓰고 나서 이 공간을 메꾸는 수도 있어요. 좀 편법이긴 하죠. 어. 그러면은 이 절대로 이 끝보다 내려오는 건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꼼수만 늘어. 그러면은 자꾸 나중에는 그런 요령만 배우려고 그러니까 별로 좋진 않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느끼죠. 그 다음에 장자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를 연구를 하는데 제일 잘하는 방법은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정석대로. 요령을 피워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미치도록 그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루어지는 건 어려워요.
근데 더군다나 늦게 시작한 분들은 늦게 시작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일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조금 그 리듬감이 있고, 이건 너무 가늘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재해석하셔야 돼요. 약간 리듬감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점도 이렇게 찍고, 묘지명에 나오는 글씨들이 그 좀 자형이 좀 자유분방하고 아주 리듬감이 강하죠. 이렇게 굉장히 힘을 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볍게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보면 이렇게 또 힘을 많이 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시고서 아직까지 기본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리듬을 타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지름길이죠. 3,000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탁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눈으로 감각이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쯤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답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좀 굵게 긋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야지 내가 썼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똑같이 따라 하면 이거는 응용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자를 찾아서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또 제가 평이하게, 이건 그냥 제 글씨로 쓴 거예요. 물론, 저도 작품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리듬감을 더 타서,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런 모양일 때, 이런 모양일 때, 이건 뭐 거의 비슷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만한 차이 같지만은, 이 차이가 천양지차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도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부분 시원하고, 이렇게 좀 꽉 조이는 데는 바짝 조여서, 그러니까 글씨마다, 그러니까 글자의 글씨마다 그런 형태가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얼마만큼 잘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개인의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통 이제 방필 그러면 굉장히 각이지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필이라서 100% 완전히 탁 칼로 잘라 놓듯이 그렇게만 하는 게 꼭 좋다고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죠. 그리고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도 명색이 천자문을 가지고 하니까 예전과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좌조문도 수공평장 이렇게 쓰면 이게 하나예요. 하나의 짝으로 이루어진 8자짜리 문장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조자가 나올 경우에는 조정이라고 그랬죠. 조정에 앉아서 도를 묶고 또 수공평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옷을 들이우고, 자, 여기서 팔짱 낀다는 뜻도 있어요. 손을 꼭 꽂은 채로 이렇게 여기선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치평, 평장, 이거는 어떠한 의논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평장을 한다. 백성을 평장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를 조정해서 했다는 얘기죠. 크게 얘기하면 이 정도로 이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욕심에 비해서는 양은 안 차지만은,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계신데,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을 갖고 힘이 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영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